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프리마켓 보고 있는데요. 프리마켓에서 지금 살짝 떠 있습니다. 가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엔비디아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 메타도 비슷하고요. 예, 애플도 좀 비슷하고, AMD 비슷하고요. 네, 구글, 자, 아마존, 다 동일하게 비슷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하고 이제 아래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이 똑같아요. 위쪽 물려 계신 분들, 아래쪽에서 사신 분들 동일한 입장입니다.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 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예. 그리고 이번 하락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팔고 나갔을까? 네, 이 정도 거래량인데 적은 거래량은 아니고 아주 많은 거래량도 아니고, 예, 어, 거래량이 많긴 많아요. 예, 요때 거래량 비슷하고요. 이 음봉, 그 다음에 이때 음봉 거래량보다는 좀 적고, 예, 그래서 뭐 아주 그 막 극단적으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예, 어느 정도 꽤 되는 거래량이 나왔고요. 음, 그 누군가 이제 판 것을 누군가 이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모멘텀. 그러니까 짧게 뭐 한 달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1주, 2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쯤 되면은 이제 7월 26일이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경제가 좋고 증시 상황이 좋다면 지금 사도 된다. 매수해도 된다. 또는 사야 한다.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생겨나겠죠.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부동산들이 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해보자면 부동산 지금 바닥 가격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증시가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고요. 예, 거의 확률이 1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9월 금리 인하할 것 같고 이번 7월에 하면은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되면은 그 효과로 시장은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9월 금리 인하하고 11월에 대선 있고 그다음에 아마 1월에 취임식 있을 거예요. 취임식 있고 그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2월, 3월, 4월, 5월 해갖고 이제 내년도 이제 경제. 자, 내년도 경제 상황인데요. 내년도 경제가 좋을 것 같다. 예. 이거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소프트 랜딩이냐, 침체냐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소비 심리, 소비가 줄어드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실업률이죠. 실업률. 어,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든 좀 버티고 있어요. 뭐 GDP도 좀 올라가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번에 여기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가 GDP 발표했었어요. 그때 GDP가 좀 이렇게 깎였거든요.
근데 GDP는 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소비, 전 세계 사람들의 소비,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비가. 근데 이 소비가 이제 꺾여 버리게 되면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이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이 반도체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죠. 어,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음, 이제 좀 구찌가 크다고 하잖아요. 가격대가 좀 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것도 이제 좀 잘 안 팔리겠죠. 예. 그래서 소비 침체가 나타나느냐, 소비의 침체가 나타날 것이냐, 이건데요. 이 소비 침체가 나타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이대로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소비 침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그 높은 금리가 계속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지금 견디고 있던 이런 경제 상황이 결국에는 소비 침체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로 넘어오면서 굉장한 소비 침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나마, 그나마 괜찮다. 음. 만약 11월까지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내년에 가서 한다. 그럼 그 사이에 지금 7월이죠. 다 지나갔고 이제 8월부터 8, 9, 10, 11, 12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소비 침체가 나타나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도 증시가 반색을 하면서 어, 로켓처럼 날아가는 이런 것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쪽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좀 생각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마지막 바닥 매수 기회다. 예.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 어, 그러니까 6억 5천짜리 이제 신규 아파트가 이게 한 5억 천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좀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가. 근데 여기서 더 안 내려가고 좀 버팅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내년에 금리 이제 이번 9월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5억 2천, 3천 하면서 이제 6억대 가까이 다시 이제 막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렇다고 봤을 때 주식시장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의 해이고 이번에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한다. 그러면 성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공. 미국의 소비 침체가 심화가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땅바닥에 크래쉬, 추락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예. 이건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이죠. 뭐 노 랜딩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굿 시나리오죠. 아주 굿 시나리오.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도가 이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번 주식시장의 조정은 심하지 않고 좀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월봉 차트, 아니 주봉 차트 보시면 대충 뭐 이쪽으로 해갖고 이제 요번에 좀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평선 이쪽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16,000선까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8월 말까지, 9월 14일까지 좀 조정하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조정 후에 이렇게 쫙 찍고 올라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런 거죠. 예. 이게 이제 가장 그 대표 이제 굿 시단 이제 좀 저기 굿 케이스죠. 그다음에 이제 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지하고 반등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요때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여기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저점 요 저점 연장선상 이렇게 해서 이제 14,000선 정도까지 무너지고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제 침체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20년부터 만들어진 이 거품이 원 제자리까지 돌아와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한참을 이제 증시가 이제 바닥을 기어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이나 이분들이 한마디로 운전을 잘 해야 돼요. 경제 운전을 잘 하셔야 된다. 비틀비틀 가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운전사가 참 안정감 있게 운전을 잘하는군. 그래야지 이 차에서 내리려고 막 하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운전만 잘 해주면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타고 계속 갈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내년에 어떤 장이 펼쳐질까? 그래서 이제 뭐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장 그 핵심 이제 의제가 이제 침체가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다시 발생될 것이냐, 물가 상승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냐, 물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 시기에 이제 좀 뚜렷한 물가 상승, 인플레 발생이 나타나 버리게 되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예. 금리를 계속 내리기도 그렇고 아마 파월 의장 성격에는 내리다가 약간 중단할 겁니다. 중단. 예. 금리 인하를 하다가 딱 중단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다시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인플레가 이제 완전히 잡혔다. 인플레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잡힐 만큼 이제 침체를 겪지 않았거든요. 경제가. 예. 그러니까 완전히 침체를 겪어갖고 인플레를 뚝 떨어뜨려 놓지 않았거든요. 아주 극심한 소비 침체를 겪어서 겪은 후에는 이제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 발생이 좀 어렵거든요. 지금은 심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금리 상황으로 가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돈이 좀 풀린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돈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돈을 흡수를 잘 못했어요. 더 심하게 떨어뜨려 가지고 실업률을 끌어올리고 소비 침체를 만들어서 완전히 돈을 쫙 빨아들였어야 됐는데 그냥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돈 풀린 돈의 회수 이 회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인플레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자극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예민하게 볼 거예요.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나 이렇게 그런 징조가 있나.
그런데 아마 파월 의장이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인플레가 이제 다시 CPI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파월 의장은 옛날처럼 이거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음, 지금 뭐 이번 분기에 조금 올랐는데 이게 곧 뭐 다시 떨어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던가. 그때 가서는 이제 파월 의장의 이 말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아리송한 오락가락한 그런 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인플레만 좀 이게 안 올라온다. 예. 금리 인하를 하고 인플레만 안 올라온다면 그러면은 그 풀린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와서 주식시장을 좀 밀어 올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소비도 좀 회복이 되고 근데 지금 미국 분위기로 봤을 때 조금만 돈을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다시 소비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서 파티를 열자. 이제, 이제 그동안 이제 힘든 긴축의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 좀 파티를 열어보자 하면서 돈을 좀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에 눌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고 다들 보면 미국 사람들은 최고 그 저게 이슈가 뭐냐면 생활비, 고정 생활비, 보험료, 뭐 자동차 할부 해갖고 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파트 렌트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든다. 그나마 30년 모기지 이게 그나마 마지막 보루죠. 이 30년 이 모기지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고 타는 거죠. 예.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생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여가 생활도 즐기고 막 이런 것이 좀 어렵죠. 어차피 그렇게 되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하류층과 이제 중산층, 상류층들 사이 이 간격들이 이렇게 쭉쭉 벌어진 거죠. 그래서 중상류층들은 뭐 지금도 뭐 주말마다 파티하고 막뭐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하루층들은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했는데 지금은 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 뭐 맥도날드 가격도 올라가고 뭐 스타벅스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가지고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딱 낮춰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이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지속하느냐의 문제예요. 음. 그래서 내년도 경기 전망이 좋다면 추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죠. 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쉬어간다는 의미로 뭐 16,000 또는 15,000선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와도 이게 상승세를 다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게 1파고 2파고 3파고 4파 조정 좀 쉬고 5파가 기다리고 있다. 예. 이렇다면은 여기가 4파 저점이 찬스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년에 좋다는 가정하에요. 예. 근데 내년에 안 좋다. 찬스가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 전 몇 달 전인가 이제 맨하탄 그 환경 TV인가를 봤는데 이제 맨하탄의 이제 리모델링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부동산 업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받은 돈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 사업. 원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었는데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공실이 많아진
이 오피스, 이 오피스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주거용 레지던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임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를 받겠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내려줘 갖고 그러면은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대출을 막 땡겨 와 가지고 이 이제 리모델링을 막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일하는 인부들, 예, 또 인테리어 업자들,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 또 그 근처에서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 예, 이런 분들이 막 이제 막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돈이 이제 경제가 막 돌죠. 예. 그래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이죠. 음. 어, 그래서 인근 이제 식당들도 인부들이 와서 밥을 먹고,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막 이제 막, 예, 그 다리도 놓고, 예, 막 이제 막, 예, 도로도 막 건설하고, 그래서 그 인근 식당들이 인부들이 와서 또 밥 먹고 막 또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막 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금리 대출을 해서 막 이제 돈이 막 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돌다 보면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후에 이제 이후 인플레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인플레와 함께 주식시장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결론. 예. 이 조정 이번에 이제 이 세 갈래예요. 이제 상승이 지속된다. 예. 아니면 뭐 요 정도 이렇게 조정을 좀 한다. 그래서 이게 4파가 되겠죠. 4파. 그리고 이후에 5파가 나타난다. 예. 아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저점을 잇는 일단은 13,000까지 떨어진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추세선을 깨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추세선이거든요. 나스닥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역사적 추세선이에요. 이게 나스닥에. 근데 이 나스닥 연봉이 이 10선 이하로 이렇게 내려 꽂히는 순간, 만이 깨지는 순간 이쪽으로 약간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시 차트가 나오게 돼요. 그때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바로 이제 이때가 2000 한 1년부터 이렇게 쭉 한 5년, 7년간 이렇게 올라오던 장세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이러한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상상이 안 가죠. 예, 나스닥이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빠져버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예,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사실 우리 그때는 뭐 상상할 수는 없었어요. 예, 미국의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대출되고 있는지는 한국에 앉아서 이제 알 수가 없었었죠. 이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의 어떤 부실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락을 또 누군가 좀 조장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들이 도미노 파산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너무 늦지 않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뭔가 이제 터지려면 터질 수 있어요. 아니 9월에 금리 인하했는데 왜 11월에 부실 기업들의 막 줄 도산이 일어나는가? 인하를 해봤자 여전히 5.25예요. 한 번 더 인하해도 5%예요. 여전히 높아요. 예.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 업자분들은 아직도 한참 좀 기다려야 돼요. 예. 한참 좀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 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TL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TLT 20년 장기 국채. 지금 TLT도 그렇고 어제 보여드린 SOXS도 그렇고 영혼의 저점 배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과연 이분들이 승자가 될까? 아니면 나스닥 빅테크에 투자하신 분들이 승자가 될까? 그 지금 싸움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국채 가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국채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반대로 국채 가격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라인을 뚫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올라갈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아주 그 뭉텅이 돈들 있죠. 예, 아주 돈 많으신 분들 이제 막 큰 덩어리의 돈들이 지금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9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데, 그래서 2019년에 막 주식시장 올라가고, 채권시장 막 이렇게 가고,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채권 가격 금리 떨어지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이 차트 패턴상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한 80% 이상 돼요, 이게 확률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뭐 가격 변화가 별로 안 크니까 이제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죠. 한 뭐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 한 100억 막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이 TLT를 사겠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스닥 말고 그 저기 뭐야 어, 금리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기 전에 예, 사야겠죠. 예. 하지만 뭐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한 뭐 올라가 봤자 뭐 우리 그냥 한 1억 원어치 사봤자 수익은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쪽에 지금 굉장한 영혼의 배팅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엄청난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 예. 그래서 장이 하락하기를 지금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어떤 변혁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배팅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한마디로 이 차트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8월 달에 있을 실적 발표가 크래시가 이거 뭐냐면 실적 미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8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이제 엔비디아의 급락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니면 여기서 이전처럼 4월 달처럼 올라가는 듯하다가 한 번 더 미끄러지는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예.
미끄러져도 거기가 어차피 저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저점이다. 예. 이후에 한마디로 엔비디아를 위시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큰 어떤 하락세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적절히 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경제 운영을 좀 잘하고, 그래 가지고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상에 돈이 풀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뒤따라서,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그 막 우수수수 줄줄이 사탕식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딱 하면은 그다음 타자 이렇게 한국을 해갖고 전 세계가 한 번에 전 세계가 같이 금리 인하를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풀립니다. 그럼 그 돈이 온다. 그러면 슝 하고 이렇게 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바라봐야 될 올 하반기다. 예, 아주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어떻게 될까? 테슬라는 이제 이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 실적 발표 한번 있었고요. 주주총회 있었고, 여기 실적 발표 있고, 이제 하반기에 남은 것은 로보택시 발표거든요. 솔직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적지도 않고 중간입니다, 중간. 그리고 이 로보택시 발표라고 하는데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뭘 두고 로보택시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운전대가 없는 신개념의 자동차가 나오는 건지, 운전대가 전혀 없고 저번에 리막에서 나온 발표한 것처럼 그냥 모니터만 있고 운전대가 없죠. 그런 걸 발표한다는 건지, 아니면 운전대는 있는데 문 2개짜리에 뭐 2인승 해갖고 뭐 바퀴 3개 달린 걸로 해서 소형차 만들어 갖고 2,999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대짜리 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올 연말 뭐 내년 초, 연말은 좀 그렇죠. 내년 초 안에 출시를 하겠다. 판매 개시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센세이션 한 거죠. 모델 2 해갖고. 근데 이런 거를 발표를 하지 않고 로보택시, 그러니까 뭐 공유 차량 어플 있죠. 공유 차량 어플 같은 것만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핸들이 없는 거를 발표하긴 하는데 생산 시기는 한 26년 한 말쯤 가서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애매해요. 예. 그래갖고 2017년인가 그때 세미트럭 발표가 있었거든요. 정말 멋있었어요. 막 큰 트럭을 일론 머스크가 막 몰고 나와가지고 그 트럭 2대가 딱 터갖고, 야, 다른 회사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쇼를 보여주잖아요, 디자인을. 근데 막 저 멀리서부터 막 트럭을 쫙 끌고 와갖고, 그리고 당장 막 빨리 생산이 되어서 고속도로에 이 트럭이 쫙 깔릴 것 같았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까지도 안 되죠. 예. 지금까지도 일반 트럭커들한테 판매를 하지 않고 있죠. 너무 느려요.
그리고 이번 로보택시 발표에서 뭐 27년에 판다고 하는 둥, 뭐 26년에 판다고 하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 로보택시 발표는 바로 내년 초에 판매 개시를 해야 돼요. 예, 이걸 안 하면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10월 10일에 시장 분위기, 예, 금리 인하한 후가 되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되겠죠. 시장 분위기가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애매해진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이후에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 말고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이제 FOMC가 있고, 예, 뭐이 자체적으로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그래서 8월, 9월 이 두 달을 잘 보내야 된다. 이 8, 9월 달이 이게 어떻게 될까? 예. 두 달 동안 상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두 달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내려왔다 뭐 이러고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8월, 9월 사이에도 어떤 뉴스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포드가 FSD 라이센싱을 구매하기로 했다. 뭐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으면 이때처럼 막 또 쫙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참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시기예요. 예. 이 당시는 전 저점, 역사적 저점인 100달러를 찍었단 말이에요. 100달러와 가까웠어요. 근데 여기는 역사적 저점이 여기고 가까웠던 시기는 여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저점 매수 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기가 참 애매하단 말이죠. 여기도 보시면 들어가서 좋은 반등은 먹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걸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하면은 랠리가 일어나서 저기를 돌파를 할 것이다. 근데 갔다가 이렇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예. 근데 이렇게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돌파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사도 돼요. 결론은 뭐냐?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당시 모습을 보면은 좀 답이 있는데 상승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상승 모습이 와 멋지다, 달콤해 보인다, 더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거래량이 치솟아 올라가면서 막 매수가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섞어가면서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막 서둘러서 막 올라타려고 하지 않겠죠. 예. 그러면 이런 차트는 가망성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가망성이.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모습에서 보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모습이 막 급하게 막 갈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막 급하게 막 빨리 갈 것 같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해서 막 하루 막 바로 막 매수가 막 거래량이 확 늘면서 매수가 확 들어온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보면은 도대체 여기서 횡보가 길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막 이런 이제 긴 횡보,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가야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앞서서 막 어떤 막 멋있는 모습을 막 보여줘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올라타면서 못 가요. 그래서 가려면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고, 예. 확 이렇게 막 성급하게 막 그러니까 어제 반등했죠. 막 오늘도 막 쭉 반등, 내일도 반등, 막 월요일도 반등, 쭉쭉 막 이런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막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야, 금요일, 월요일 막 이런다. 그러면 화, 수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잘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어제 모습을 보면 조금 사람들한테 우리 상승할 수 있어 하면서 좀 멋있는 모습을 약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못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 약간 그렇게 많이 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어제에 준하거나 약간 많거나 그러면서 한 4% 정도, 3%, 4%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딱 해준다. 예. 그러면은 너무 멋있어요, 차트가. 그러면 다시 저항 맞고 좀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음.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를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자, 감사합니다.